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한 미녀들 경국지색 이야기입니다. 경국지색, 기울어질 경, 나라국, 어조사지, 빛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인이라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경성짐이라고도 하는데 성을 기울게 하는 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언년의 시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절세의 미인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데 판무파탈의 동양 버전이지만 아주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한무제 때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인 협률 더위로 있던 이언년이 지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방유가인 절세 이독립. 북쪽에 어여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네. 일고경인성 제고경인국. 한 번 돌아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명부지경성 여경국 가인난제득. 어찌 성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모르리오만 어여쁜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도다. 경국지색이란 단어만큼이나 유명한 시인데 장일모 감독의 영화 연인에서 장쯔이가 노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언년이 무제 앞에서 절세 미인인 자기 누이 동생을 자랑하여 부른 것인데 무제는 이때 이미 50고개를 넘어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도 없이 쓸쓸한 처지라 당장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무제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날아갈 듯 춤추는 솜씨에 매혹되었는데 이 여인이 무제의 만년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이부인입니다. 그녀가 병들었을 때 무제가 문병을 와서 얼굴 보기를 청하였으나 초췌한 얼굴을 보이기 싫다고 끝내 얼굴을 들지 않았다 합니다. 또는 동양판 양치기 소녀인 포사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국색 천양, 경국경성을 사용합니다. 이런 고사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남성이 빠지기 가장 쉬운 욕망이 바로 성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경국지색의 사례들은 중국 고대사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말이, 달기, 포사, 서시, 초선 등의 스토리가 세부적인 디테일만 제외하면 하나같이 판에 박힌 듯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존 여부를 의심받는 말이나 아예 가공인물인 초선의 스토리까지도 똑같다는 것은 당시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왕이나 제후 등 역사의 주인공은 거의 반드시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철저히 부차적인 존재였는데 주색잡기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술이나 도박과 같은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정사의 기록이든 소설의 창작이든 말이, 달기, 포사, 서시, 초선 등의 스토리에서 당사자들은 군주를 주색에 빠뜨리기 위해 적이 동원한 매개체로만 등장하지 본인의 의지가 투영된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야 일이 다 끝난 후 자살했다는 이하는 후대의 창작 정도인데 반면 현대의 매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판무파탈 캐릭터들이 대부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럼 각 지역별로 경국지색의 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고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실질적 마지막 군주이자 사실상 마지막 파라오로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의 딸이며 고대 이집트에서 공식적으로 파라오로 즉위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라는 블레즈 파스칼의 말로도 유명한데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두 영웅의 여인이 되어 쥐락펴락한 여자입니다. 네덜란드, 마타아리.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활동한 스파이로 미녀 스파이의 대명사로 네덜란드 태생의 여성이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주둔 군인과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고 파리를 무대로 무위가 됩니다. 영국과 독일의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도 하며 프랑스 파리 교회에서 총사령을 당하는데 마타아리의 유명세는 스파이가 아니라 댄서로서 유명 인물이었답니다. 신화, 안드로마케.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헥토르의 아내로 킬리키아 테베의 왕인 에에티온의 딸로 킬리키아 테베에서 나고 자랐으며 헥토르와의 사이에서 아스티아낙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전설이 있지만 트로이가 멸망한 후 그리스로 끌려가 네오프톨레모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네오프톨레모스가 죽자 다시 헥토르의 동생인 헬레노스와 결혼하며
에페이로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화, 헬레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그리스 신화의 인간 여성들 중 최고의 미녀이자 제우스의 인간딸인데 외모는 금발의 미인으로 묘사됩니다. 트로이가 망하고 나서는 이집트를 거쳐 스파르타로 돌아와 메넬라우스와 함께 편하게 살아 온갖 사람들이 휘말려 고생하거나 죽게 해놓고 혼자서 해피엔딩을 합니다. 일본, 카루노오 이라츠메. 고운 시대에 살았던 일본의 황녀로 제19대 천황인 인교 덴노의 차녀인데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의복을 통과할 정도였다는 의미로 소토오리메라고 불렸답니다. 오빠 키나시노카루 황태자와의 근친상간이 적발되어 황태자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끝장나는데 유배를 간 이후 카루노오 이라츠메가 유배지까지 쫓아오자 동반자살을 합니다. 일본, 타치바나노 카치코. 헤이안 시대 초중기의 황후로 52대 사가 덴노의 황후이자 54대 닉묘 덴노의 어머니인데 역대 황후 중 유일한 타치바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으로 유명해 승려나 신관들조차 그 용모를 보고 제대로 수행에 정진하지 못할 정도였다는데 유일무이한 타치바나 씨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움도 상당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요도도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이며 도요토미 츠루마츠와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생모인데 세니메는 그녀의 며느리인 동시에 조카이기도 하고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도 조카입니다. 어머니인 오이치가 전국시대 제1가는 미녀로 유명했는데 요도도노도 오이치를 닮아서 전국시대 제1가는 미녀로 이름을 날렸으며 호세카, 히데요시가 요도도노를 가장 총애한 이유는 미모였습니다. 중국, 달기. 중국 상왕조 말 주왕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자 판무파탈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4대 판무파탈이자 경국지색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녀는 포락 같은 형벌을 스스로 만들어낼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공포정치를 펼치고 주지웅님을 만들면서 세금을 올리고 향락에 빠져 살던 사람은 본인이 아닌 주왕이었답니다. 중국, 마리. 중국 전설 속의 미인으로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졌으며 하나라의 마지막 제왕 거랑의 비였는데 산동 유시씨의 딸이었지만 거랑이 그곳을 지배하고 멸망시키자 복수로 거랑을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랑한테 주지웅님을 시키고 거대한 궁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상나라의 탕왕한테 잡혀 거랑과 함께 추방당해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서시. 춘추 전국시대의 미인으로 본명은 시이광인데 양귀비와 더불어 동양에서 미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특히 병양미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절하산 출신으로 오나라에 패망한 월왕구천의 충신범녀가 서시를 호색가인 오왕부차에게 바쳐 결국 서시의 미색에 빠져 정치를 태만하게 한 부차를 마침내 멸망시켰다고도 전해집니다. 중국, 식부인. 춘추시대 진후작의 딸이자 식후작의 부인이었으며 식부인이라는 호칭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미모가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워 도화부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용모가 매우 빼어났지만 그 미모로 인해 본의 아니게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매우 기구한 인물입니다. 중국, 양귀비. 8세기 초중엽 사람으로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 출신 후궁인데 중국의 4대 미인 또는 5대 미인 중 한 명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현종은 양귀비에 대한 총애를 아끼지 않았는데 양귀비가 간택되자마자 쓰는 놀이를 단번에 폐지했으며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 온천 궁궐인 화천궁으로 조정을 옮겨 국정에 임했습니다. 중국, 왕소군. 양귀비, 서시, 초선과 더불어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데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없었고 흉노의 후궁으로 보내집니다. 황제는 가기 전날에 그녀를 만나보았더니 천하절색이었는데 아름다움을 접하곤 없이 나갔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왕장을 흉노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진원원. 명나라 말기에 기녀로 친화이어 지역의 절세기생 8명 중 한 사람인데 청나라 무장 5.3개가 한 도시의 관문을 열고 적을 토벌하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5.3개는 이자성에 투항할 계획이었지만 진원원이 잡혔다는 소식에 노해 중국의 역사상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인 산해관을 열고 여진족과 함께 이자성을 토벌했습니다. 중국, 포사.
달기와 더불어 주유왕 때 중국 희대의 경국지색으로 꼽히는 여인인데 주나라의 서주시대를 끝내고 동주시대를 열게 만든 인물로 주나라를 사실상 끝내고 명맥만 남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포사는 미녀였지만 도통 웃지를 않아서 왕의 애간장을 녹였는데 어떻게 하면 웃겠느냐고 묻자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해 수없는 비단을 찢게 만듭니다. 중국 하희 정나라의 공녀로 정목공의 딸인데 희대의 탕녀로 유명하며 일찍이 친오빠 공자만과 근친상간을 하다가 하어숙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지만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진영공, 공령, 의행부와 함께 무려 포피를 즐기다가 이들이 아들 하징서의 시가 불분명하다고 하징서를 모욕하는 바람에 눈이 뒤집힌 하징서는 진영공을 죽이고 스스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한국 장녹수 연산군을 치막폭에 넣고 뒤흔든 내수사 여종 출신으로 노래 실력이 출중해서 연산군이 궁중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 장녹수는 전비, 김귀비 등과 함께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졌는데 분노한 군중들이 그들의 성기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외쳤답니다. 한국 장희빈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 궁녀 출신 왕비가 된 여인으로 궁녀에서 후궁이 되었다가 2년 왕후가 폐비가 되자 왕비가 되어 아들 경종을 낳습니다. 그러나 숙종에게 버림받아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미녀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한 미녀들 경국지색 이야기였습니다.